자, 칠판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사실 거의 뭐 닭고기만 먹고 있거든요. 밥하고 닭고기만 먹고 있는데 첫날 가서 이제 운동을 했더니 역시 그 PT를 받길 잘한 게 뭐냐면 선생님 제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가슴 운동을 하는데 목이 아픈 거야. 목이 너무나. 그래서 야, 이 목이 너무 아픈데 그랬더니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딱 했더니 얘가 탁 알더라. 사람이 이렇게 내 자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거래. 이거. 그 다음 안 좋은 게 이거래. 근데 나는 이거에다 이거래. 그래서 나는 이거다 이거래. 그래가지고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다닌다는 거야. 아니 무슨 유인원도 아니고 내가 언제 이렇게 다녔어? 근데 걔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 너무 여기만 너무 발달돼 있대. 여기만. 그러다 보니 원래 제대로 된 자세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래. 돌려서 쫙 그러면 이게 지금 이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맞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야 나는. 왜냐면 걔 말 맞다나 평생을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평생은. 평생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어. 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나는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좀 너무 어색해. 그래서 일부러 막 의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근데 가끔은 또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이제 거울을 봤더니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또. 뭐가 맞는 거야. 너무 어려워. 자, 고전 소설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애정이 있고요. 애정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정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비판풍자, 순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웅군담이 있어요. 자, 요 4가지. 저기, 그 다음에 뭐 판소리게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기 4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자, 고전소설은 언제예요? 조선이에요. 그럼 조선의 우리가 시대적인 부조리 바로 뭐냐면 유교적입니다. 자, 요것이 어떻게 저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자, 충분히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막 읽느라 정신 없었을 거야, 그지? 자, 지난 시간 이제 애정소를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영웅군담을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좀 편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 영웅군담을 살펴볼 거예요.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군담이라는 건 사실 전쟁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의 갈등은 전쟁이기 때문에 영웅군담을 하나로 묶어도 그 큰 틀 안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조금 길게 강의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영웅군담은 조선이고요. 자, 유교적 가치가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애정소설 우리가 반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신분제도가 반영되었다라고 해서 장애 요소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지? 자, 그런데 자, 영웅군담은요, 유교적이면서 2가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대주의고요. 사대주의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충입니다. 저 2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죠. 2번이 아마 여기까지 강의할 거예요. 2번이. 자, 저기 첫 번째는요, 사대주의를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고전 소설에서는 자, 얘네를 긍정으로 봅니다. 송나라하고 명나라. 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송나라하고 명나라가 전통적인 자, 오리지널 중국 바로 한족이거든요. 자, 원나라는 무슨 족이야? 몽골족이죠? 자, 청나라는 뭐죠? 여진족이죠? 나중에 이제
저기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는 선비족이야 라고 뭐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제 그런 족들 몰라도 되지만 쟤네들은 다 뭐예요? 오랑캐예요. 얘네들 다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그럼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갈게요. 토번이라고 가까이 나옵니다. 토번. 자, 얘들아, 토번하면 티읕 비읍으로 된 나라 뭐 있니? 생각해봐. 티읕 비읍. 중국 쪽에. 히말라야. 라마교. 티읕 비읍. 티읕 비읍. 티벳입니다. 걔 누구야? 얘 있잖아, 얘. 도르마무, 얘 누구지?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그쪽. 그래서 쟤네들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군남 소설에서 주인공은 다 명나라 장수로 나오고요. 어차피 소설이니까, 명나라였다가 송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 송나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뭐예요? 오랑캐고요. 보통 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무슨 주의? 사대주의. 우리나라의 상징은 봉황이거든요. 봉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금은 뭐 입어요? 용포를 입죠? 용포를 입죠. 그래서 그 용이라는 것은 바로 자, 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드라곤. 그래서 붉은색도 중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원군담 소설 읽다가 쌤이 그 조력자 얘기할 때 승상형이 나와요. 가끔 승상이 나오거든요. 그 승상은 바로 저기 명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왕이 있고요. 그 위가 승상이고요. 그 위가 황제입니다. 이해가죠? 황제, 승상, 그리고 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담으로 중국의 최초 통일 국가가 뭐죠? 진시황의 진나라잖아요. 진나라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A 붙이면 진나라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국을 차이나. 그래서 동해 저쪽을 중국에서는 진화해라고 합니다. 진화 이렇게. 차이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통 A가 뒤에 붙으면 대륙이거나 보통 이제 사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메리카 그렇죠. 뒤에 A가 붙으면 보통 대륙을 얘기하거나 자 그렇게 뭐 얘기합니다. 진화, 차이나. 어쨌거나 뭐 중국과 우리나라는 차이 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예전에 어머니가 자기가 그 도자기를 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자기라기보다 이제 그릇 산 거야, 그릇.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요. 그래서 어디 건데요? 그때 외제 거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탈리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게 도자기잖아요. 도자기는 중국이죠. 이탈리아는 듣도 보도 못해. 자, 그렇지 도자기는 중국이 유명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대부분이 자 송나라와 자 명나라 중심으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부르주아 이런 거 들어봤어? 부르주아? 부르주아 뒤에 A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해. 그러니까 부르주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해가 바로 지금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 사람, 그래서 부르주아 붙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A가 차이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우리 핵심이야. 여기서부터 강의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작게 그렸는데, 좀 적을 건 좀 많을 것 같다. 자, 전체 이게 글의 흐름이에요. 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 아마 될 거예요. 자, 이곳은 천상계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천상계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천상계에서 주인공이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죠. 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에 우리가 전체 이것을 플롯, 줄거리라고 얘기하는데, 플롯의 흐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 정도 플롯을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 하더라 라고 하면서 비슷한 플롯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 안에서 애정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 드라마에서 늘 재벌과 그치? 이런 신분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요인이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그 요인이 뭐 때문일까? 두 글자?
우선 내려오는 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 다른 말로 강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적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적으면서 보는 게 나을걸? 대신 크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되게 많이 적을 거기 때문에. 적강.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적강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적강의 이유는 바로 뭘까? 아이템을 얻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득템. 그럼 죄를 얻어. 그걸 뭐라고 하지? 득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죄를 얻어서 자 지상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전기성, 비현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탄생 어떻게 하겠니? 기본적으로 신이한 탄생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귀한 혈통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되게 단순한 거고요. 고전서는 전부 다 금수저 이야기니까 당연히 고귀한 혈통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는데 지상계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 도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왔다는 얘기는 지상계가 바로 유배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흔히 얘기하면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 옛날 얘기 많이 할 거야. 지옥이라는 것은 땅지자에 우리가 가둘 옥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속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해요. 됐지? 지옥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하늘 위의 나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원론적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득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은 자, 지상계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옛날 말로 풍도, 즉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지옥에서는 뭐 합니까?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다 치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하늘로? 그렇지. 돌아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뭐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이별해서 슬프지만 사실 어디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득죄는 이 천상계에서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천상계에서 이 갈등 관계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천상계에서 지상계까지의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눴으니까 이런 것을 이원론적 구조라는 표현을 써. 이원론적 구조. 그렇죠?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둘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저 연관성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자, 주인공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얘를 도와줘. 그러면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 연관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위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 1차 위기는 자, 어릴적 위기입니다. 이 어릴적 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상계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놈이 자, 여기서 1차 위기를 벌이고요. 또 2차 위기도 벌여요. 즉, 나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갈등 관계에 있던 그 부정적인 애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같이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릴적 위기입니다. 이 어릴적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과 이별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과 이별할 때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냐면요. 가장 많은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 유배를 간다던가 아니면 죽는다던가 요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주인공은 자,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죠? 자,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애니가 있는데 거기에 탄지로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탄지로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여동생 빼고. 여동생은 이제 혈귀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손오공 같은 경우는요 원래 사이아인입니다. 그래서 우주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지구로 내려올 때 자, 걔는 이미 프리저라는 나쁜 애가 있는데 걔한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루토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루토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루토가 고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죽을 때 뭐 만화적인 발상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루토에게 어떤 구미호를 불러낼 수 있는 큰 힘을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요. 원피스. 원피스에 루피라고 있는데, 루피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죠. 알고 보니, 자, 먼 훗날에 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아버지는 혁명군 드라곤이야. 그러니까 어릴 적에서부터 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포켓몬. 나 무슨 더 큰 줄, 아닙니다. 포켓몬스터에도 아버지가 존재가 안 나와요. 지우 아빠. 안 나오잖아. 엄마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늘, 그리고 또 있죠.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거기에 보면,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지? 데쿠. 데쿠가 있는데, 그 녀석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하고만 생활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체 흐름들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어떻게 1차 위기잖아. 그럼 누가 등장할 수 있어, 얘들아? 그렇지. 반드시 예측해야 돼. 조력자가 나오겠다. 즉, 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얘가 직접 헤쳐나가냐, 아니면 조력자가 등장하느냐가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방금 봤지만 여기선 조력자 누구니? 이여백. 맞습니까? 이렇게 조력자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선지에서도 조력자 모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자, 여기에서 조력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력자 이쪽에다가 갈게요. 자, 조력자의 유형은 자, 3가지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많은 고전 소설과 애니를 통해서 내 맘대로 첫 번째 고전 소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승상형입니다. 승상형 조력자. 보통 이 승상형은요, 아버지의 친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버지는 고위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도사형이 등장할 수 있어요. 도사형. 도사형. 그래서 도사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저것 막 도수를 막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아까 우리가 드래곤볼. 이런데 뭐 내용 몰라도 돼요? 이렇게 요런 거구나. 드래곤볼에서는 자, 손오공이 어렸을 때 자라나는데 그거에 대한 조력자가 무천도사라고 나옵니다. 걔가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손오반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드래곤볼 Z 쪽으로 넘어가면 손오반도 아버지가 죽거든요. 바로 손오공이 죽어요. 손오공이 이렇게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이제 지옥으로 가거든요. 죽었을 때 그 조력자가 그 아버지와의 이별. 그 다음에 조력자가 바로 피콜로라고요. 걔가 또 손오반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가 바로 올마이트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요. 나루토에서는 우리가 그 사륜원의 카카시, 카카시라고 걔가 이제 조력자로 나서서 얘를 좀 이렇게 돌봐주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걔 누구지?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그 가면을 쓴, 가면 쓰고 코 긴 애 있어요. 그 5글자. 걔가 나서서 도수를 막 알려주죠. 검객을 막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주술회전. 주술회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선 첫 장면에서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주술회전 주인공?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걔도 할아버지가 죽죠.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야. 가족과의 이별이야. 그리고 나서 조력자가 등장하는 게 바로 고조 사토루죠. 등장해서 얘를 굉장히 막 이렇게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고조 하면 생각나는 그거 아니야. 요이크 텐카이. 영역 전개 쫙 펼치죠. 나루토에서 좀 이렇게 따왔어요. 사륜원의 카카시가 카무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좀 따왔는데 아무튼 다 떴고. 그래서 이런 조력자 모티브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주인공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연히 뭐 일본 애니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애니로. 우리가 애니를 볼 때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초월적 존재입니다. 자, 초월적 존재를 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초월적 존재가 뭐냐면요. 자, 뭐 선녀이거나 선동. 특히 이세계물에서는 막 신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죠. 이세계물에서는. 그리고 거기서도 막 조력자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누구야? 저기, 원피스. 원피스에서도 조력자 진짜 많아. 조력자 진짜 많아. 최근 쌤이 징배까지 봤거든요. 징배 나오는 데까지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것도 나오죠.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인, 바로 여인섬의 여왕이었던 행콕이라고 나옵니다. 그 행콕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다른 애를 돌로 막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조력자인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일본 애니 봐도 조력자들이 나온다. 자, 선녀, 선동. 선동이라는 신선의 아이. 그 다음에 부처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무조건 잘생겼죠. 부처 핸섬.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연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자연물. 자연물이라는 건 동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되게 쉽게 말씀드릴까? 우리가 걔 누구야?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위기에 처했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죠. 그럴 때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숙향전에 보시면 파랑새가 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거기 강을 못 건너요. 그때 자라하고 잉어가 다리를 만들어주죠. 더 쉽게 갈까요? 여러분들 스즈메의 문단속.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시면 거기에 나중에 이제 오해하는 장면이지만 물론 거기에 이제 고양이 다이진이라고 나옵니다. 고양이 다이진. 그 다이진이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사실은 걔가 알려주는 거였죠. 그렇지? 이게 다 조력자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물이 조력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화를 볼 때도,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다 예측이 가는 거예요. 늘 이해가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때 재밌는 거 할게요. 2번과 3번이 만약에 요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요런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2번과 3번이 조력자로 등장하잖아? 그렇다면 철저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은 뭐다? 천상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바로, 여기, 천상계가 지상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1번. 천상계가 지상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거 늘 나와요. 위기를 천상계가 도와주느냐. 자, 두 번째,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겁니다. 걔 누구지? 페르세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페르세우스도 마찬가지죠. 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얘 아버지였던 제우스가 등장하죠. 근데 페르세우스는 얘가 성장할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웅들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이런 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위기. 2차 위기가 나옵니다. 2차 위기는 어릴 적 위기에서 우리는 성장 후 위기까지 나와요. 성장 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개인적인 위기였죠. 그죠? 여기서는 개인적이었잖아. 그지? 여기서 사회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국가의 위기. 이때에 재밌는 건요.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의 벼슬이 나오는데 보통 주인공의 신분은요. 보통 원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국가 원수 할 때 그 원수. 국가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원수. 만약에 내가 최시다 그러면 최원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벼슬. 자, 그래서 국가의 위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구 안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우주의 위기에서 손오공이 구합니다. 또는 개인적인 그런 거에서 결국에 지구의 위기를 또 구하고요. 나루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 소동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닌자 세계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그걸 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위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조력자 모티브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요 파트, 아파트 말고요. 이 파트. 자, 이 파트에서는 주인공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요인을 묻기도 합니다. 자, 요인이 두 가지. 첫 번째, 적장의 능력이 세일 때예요. 그러니까 적의 장수입니다. 자, 적장의 능력이 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니 같은 거 봐도 이놈 죽이면 더 센 놈 나오잖아요. 그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주인공도 성장하고 이럴 때 야, 주인공이 대단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인공이 뭐 할 때? 도수를 쓸 때입니다. 막 이것저것 도수를 쓸 때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겨내거든요. 결국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극복할 때에 보통 어머나 다시 2차 위기가 자 해소되고 나서 1차 위기가 해소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아버지가 유배 갔거나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와. 왜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늘 어땠지?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늘 비극적인 것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살아오죠.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아까 전체 어떤 공통적인 그 어떤 애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비틀어요. 비틉니다. 조금씩 비틀어서 사람들이 놀랍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더욱더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비트는 게 바로 뭐냐면 원피스에서 걔의 그 의형제라고 있거든요. 의형제라고 누구냐면 이렇게 그 자연계 열매를 먹은 애 있어. 불. 에이스라고요. 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죽게 만들죠. 그러면서 진짜 더욱더 몰입하게 만들고요. 주인공의 적장의 능력이 세고 막 어떻게든 막 힘들게 이겨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걸 또 비틉니다. 압도적인 주인공이 나와서 그냥 한 방에 끝내요. 시원하게. 그거 보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원펀치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몰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얘를 극복했으니까 충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뭐죠? 유교적이잖아요. 자, 이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진짜 중요한 거. 영웅 중에서는 남성 영웅 말고 모두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렇지. 요쯤에서 여성 영웅이 자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따로 빼는 이유는 여성 영웅의 위기는 남성 영웅의 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르냐면 여성 영웅의 위기는 얘의 위기는 뭐 때문이냐면요. 바로 남성 때문이에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저 유교적 가치, 그치? 저 유교적 가치의 저 부조리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까? 남성은 무엇을 상징할까? 지난 시간에 부모는 신분제도를 상징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뭘 상징할까? 남성 중심. 남성 중심을 뭐라고 하지 우리가? 그렇지. 그게 바로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거야. 하지만 능력으로 결국은 이겨내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 영웅은요, 뭐 합니까? 남복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남복이라는 것은 남자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성 영웅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주인공일 때 얘가 도망가거나 이럴 때 늘 남자 옷으로 입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 영웅 군담 소설의 전체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겠니? 요 파트 나오는 거야. 요 파트. 요 파트 조력자까지 요 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부분에서 뒤쪽에. 이해갑니다. 이 두 파트밖에 안 나와요. 됐죠? 자, 요런 이거 다 적었니? 다 적었어? 이거 나중에 먼 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갈게요. 자, 가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 흐름을 잘 봐.
자, 이화 동그라미. 제목이 이화전이죠? 이화전. 그러니까 이화가 주인공이야. 이화가, 자, 밑에 줄. 자, 대사의 포인트만 잡는 거야. 요괴를 잡으라. 밑줄.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우리가 이 요괴라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괴가 있는 나라는 뭐냐면, 요괴가 있는 나라는 사실 재밌게도 중국과 일본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오공 있죠, 손오공. 손오공도 중국의 요괴입니다. 중국의 요괴고요. 일본의 오니라고 있습니다. 오니. 그 오니도 일본의 요괴죠. 그런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를 지우기 위해서 자, 오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깨비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 형태가 있고 뿔이 달린 거. 이건 일본의 요괴 오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도깨비는 어떨까요? 형태가 없어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형태가 없고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냥 도깨비 불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요괴 문화가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하나 있고 막 가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일본의 요괴고요. 심지어 이런 거야. 그 훅부리 영감 얘기 알죠? 그것도 일본의 요괴입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90%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문화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섬세해. 원래 악은 섬세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족 자체를 이제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괴를 잡아라. 연이어 재촉하니, 자, 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려서 고함을 지르고, 자, 군민 동그라미. 현재 인물은 둘입니다. 굳이 요괴까지 체크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둘이에요. 자, 고함을 지르고 밑줄, 나무를 베니. 그냥 행동적이랑 그냥 밑줄 쳤습니다. 자, 요괴 둘 동그라미, 요괴 둘이 떨어졌어요. 자, 밑에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짐승을 죽이고 살해합니다. 자, 누구한테 살해하겠니, 여기서? 지금까지 인물 누구야? 이화와 군민이잖아. 그 누구한테 살해하겠어? 이화에게 살해하겠죠. 그러니까 살해하기를 선생님은 물결 쳤습니다. 됐죠? 심리태도적 반응. 그러니까 물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밑에 두 번째 줄. 만약에 대사가 이해가 안 가. 그럼 마지막만 읽으셔도 돼. 천신이 강림하여 밑줄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밑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괴 때문에 그 원님이 뭐예요? 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군수, 그지? 많이 죽였나? 갚으셨도다. 밑줄 하고 보고하기를 헐, 근데 순여우뿐입니다. 순여우 동그라미. 그래서 선생님은 저기 요괴 둘에서 화살 끌고 왔어요. 화살로.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둘이라 그랬잖아. 순여우, 그지? 암여우가 사라졌어. 하였다. 이 뒤에 이화가 앞에다 장면 전환 하셨어야 됩니다. 장면 전환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화 그리고 동그라미. 핵심 뭐예요? 돌아와서 이게 핵심인 거야. 돌아와 밑줄 잡고 그래서 앞에다 장면 전환. 자, 이여백 동그라미.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넘겨봐. 1번 문제 봐. 자, 인물이라는 것은 텍스트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화와 군민이야. 맞지? 방금 읽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자, 군민이 등장했습니다. 군민 어디서 나왔어? 첫 번째 단락이 나왔잖아. 자, 보세요. 자, 군민, 그 다음에 이여백 고마움을 표했다. 고마움을 표했다가 뭐예요? 살해했다. 됐습니까? 뒤에 인물과 반응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군민은 이여백과 같은 장면이 있었니?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 인물이 바로 위치야. 자, 그 다음 다시 텍스트 볼게요. 이여백에게 말하기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밑줄 암여우를 잃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암여우를 놓쳤으니 어떻게? 자, 그랬더니 이여백이 자, 서프라이즈 하면서 두 번째 줄 나는 아무 곳으로 피할 거니까 너는 3년 내에 죽을 거야? 넌 뒤질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나 밑줄 쭉 쳐야지. 핵심이니까. 대국에 가서. 그쵸? 죽을 거야?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자, 이제 이화 어떻게 했어? 이화의 반응. 심히 불안하여 바보처럼 지냈다. 이거 물결 쳐줘야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고 과정. 했어? 그럼 얘는 어떤 반응이지? 그럼 얘는 어떤 반응이지? 어떤 반응이지? 그 반응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면서 나오는 체크. 자, 중력 넘어갑니다. 이화 동그라미. 하직이라는 말은 중요해. 핵심 뭐야? 자, 뭐예요? 작별 인사. 하직은 작별 인사.
작별 인사하고 발행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발행은 떠나서 이런 뜻입니다. 떠나서 3일이 돼요. 자, 중원, 네모 치셨어야 됩니다. 공간적 배경이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밑줄. 자, 어떤 반응이에요? 왜? 이유가 나오지, 뒤에? 슬픈 생각. 이런 거 물결.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화 전이니까 이화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위기. 그치, 위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가 해결할까? 아니면 조력자가 나올까? 됐습니까? 이걸 생각해야지.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 조력자 등장하죠. 자, 거의 대사 캄캄 밤 네모. 누구야? 자, 누가 밑줄. 그랬더니 공중에서 소리가 납니다. I am 여백의 이 여백 동그라미. 자, 그런데 그 밑에 대사에서 뭐라고 해? 나 어떻게 해? 나 장차 어찌 해야 되는 게 있냐? 그죠? 대사의 포인트는 늘 마지막에 있는 거야. 나 장차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저 꼭대기. 내가 알려줄게. 됐죠? 이루고자 함이니. 그럼 밑도치면 돼. 자, 그럼 알 수 있죠? 이 여백이 이화에 대한 조력자.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이화가 감사해. 그래서 이 여백이 말하기를. 자, 그냥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내일 네모 쳐봐. 내일. 비가 와서. 그 다음 그 밑에 줄, 집 네모. 뭐가 있대? 보라매가 있을 것. 이거만 밑줄. 그리고 뭐 하래요? 사. 됐죠?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또 배경만 네모 치는 거야. 대국 네모. 그 다음에 밑에 줄. 옷 벗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궁궐 네모. 그래서 매를 놔. 이렇게. 요걸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뭐야? 앞으로에 대한 암시죠. 그렇지? 암시, 복선.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암시, 복선이 뭐예요? 스포. 이해갑니까? 지금 스포를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이화가 매우 기뻐하면서 은혜가 진실로 고마워요. 이런 얘기 하겠지. 자, 넘어갑니다. 장면 전환. 그리고 나서 위대로 그대로 나오죠. 이해가죠? 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명일, 다음날, 네모. 앞에다 장면 전환. 어때요? 오른쪽 끝에 비가 내렸다. 자, 이화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집 네모. 그 누가 등장했어? 보람의 바로 위에. 주인 동그라미. 그래서 대사로 가는 거야, 이제. 대사로 쭉. 저 내가 네 거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 생계를 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뭐라 그래?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못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야? 생계 때문에. 그죠?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어려워? 자, 결국 거의 뺐다시피 해서 나오죠. 자, 매를 가지고, 자, 중원 네모. 그때 누가 등장해? 귀비. 밑에서 세 번째 줄 귀비 등장하죠? 귀비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에다 장면 전환했어야 되는 거야. 중원 앞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옷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됐죠? 넘겨. 자, 그랬더니 이화 동그라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싫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쭉 그 얘기가 나오고요. 정전에 들어갑니다. 정전 보입니까? 한 중간에 있죠. 정전 네모. 그리고 정전에 들어가니 앞에다가 장면 전환. 황제 동그라미, 귀비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매를 이렇게 쫙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매가 귀비를 이렇게 막 해서 그 알고 보니까 귀비가 압류. 그 얘기야. 됐죠? 전체 흐름은 자, 가벼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가 알고 보니까 맴매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봐봐. 자, 질문 던집니다. 이 동그라미 3번은 무엇을 묻는 거니? 그렇지. 조력자를 묻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그렇죠? 이걸 묻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동그라미 1번에 조력자 얘기 나오죠. 늘 이렇게 출제 요소란 말이에요. 조력자.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동그라미 5번 보셔야 됩니다. 정답이 5번인데요. 자, 비현실적. 밑줄 쳐. 자, 비현실적이죠?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비현실적 다 알아두자. 똑같은 말, 전기성. 똑같은 말, 환상적. 똑같은 말, 초월적. 그러니까 여기서 요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귀비가 압력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대결 2가 1과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둘 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자, 3번 볼게요. 보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칠판. 자, 소재가 나오냐면요, 이 소재의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소재의 기능 역할은 여러분들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안에서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물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내가 누군가의 꽃을 줘요. 그 꽃에는 바로 축하나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 그지? 심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자, 사건 전개와 관련이 있어요. 사건 전개. 사건 전개. 자, 적으면서 봐야 돼. 적으면서 봐야 돼. 사건 전개는 둘이겠죠. 자, 갈등이 해소냐 아니면 심화냐예요.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냐, 갈등 심화의 역할을 하냐. 이때 보통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마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실마리 혹은 매개체. 자, 이런 걸 이렇게 씁니다. 자, 됐어요? 결국 이 보라매로 암여우를 잡죠. 여기 주인공의 욕망은 뭐예요? 암여우 잡는 겁니다. 그 욕망을 놓치면 안 돼. 자, 못 잡아서 얘가 갈등했던 거예요. 자, 결국 보라매 때문에 잡으니까 몇 번이 눈에 들어와? 1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알면 다 풀려.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후려쳐 줄게. 각골난망. 자, 은혜를 뼈에 새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뼈에 새겨서 있지 않는다. 거기다 적어. 은혜를 뼈에 새김. 각골난망. 의외로 많이 나온다. 은혜와 관련된 거야. 각골난망. 뼈에 새겨 있지 않는다. 각골난망. 정답 1번. 2번 구사일생. 무슨 뜻일까? 살아남음. 이런 뜻이야. 살아남음. 오매불망. 무슨 뜻이지? 그리움. 이런 뜻입니다. 자, 인과응보. 뿌린대로 거둠. 미안합니다. 발음이 이상했죠? 뿌린대로 거둠. 자, 5번 간간이 나와. 이 5번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진짜 영어 문답에서 많이 나와. 천재이루. 뭘까? 기회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 기회 이런 뜻이야. 기회. 천재이루 기회. 좀 지루했죠? 자, 살짝 길게 해줄게요. 자, 잠깐 쉽니다.